자, 앞선 슬라이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토폴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그다음 소스 팔로워 세 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회로를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토폴로지 하나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드 커넥티드 모스펫이라는 겁니다. 다이어드 커넥티드 모스펫은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 놓은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얘가 게이트와 드레인이 같기 때문에 곧 VGS와 VDS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GS와 VDS가 같기 때문에 VDS는 항상 VGS-VTH보다 클 수밖에 없죠. VTH는 양의 숫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작한다면 반드시 세츄레이션에 동작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VGS와 같죠. VGS가 VTH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꺼져버리고요. VGS가 VTH보다 크다라고 하면 세츄레이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극단적인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디바이스를 하나 알고 있죠.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량 이상 올라가면 다이오드가 켜지고 일정량 이하로 내려가면 꺼지는 그 다이오드와 굉장히 유사한 비헤이비어를 보이기 때문에 얘를 다이오드 커넥티드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 모스펫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앞에서 우리가 등가 저항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배웠었는데 드레인 쪽에서 보는 저항은 큰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레인 쪽에서 보면 저항이 그 RO 혹은 RS 쪽에 저항이 있다면 그거에 곱해져서 GMRS에 곱해져서 굉장히 큰 저항이 되는데 이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쓰면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인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게 등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이오드 커넥티드에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었기 때문에 상방이 이렇게 쇼트된 그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면 원래 우리가 커런 소스를 썼던 이유, 왜 커런 소스를 썼었냐라고 하면 게이트 전압이 드레인 커런트를 바꾸기 때문에 커런 소스 양단의 전압이 바뀌어도 얘가 커런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커런 소스를 쓴 겁니다. 그죠? 근데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쓰면 게이트가 곧 드레인이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을 바꾼다는 건 곧 게이트 전압을 바꾼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커런트 소스의 양단 전압을 바꿈으로써 커런트가 바뀌는 그 디바이스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항으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저항은 값이 어떻게 되죠? 이게 커런트가 GMVDS의 커런트 양이 GMVDS이기 때문에 저항은 VDS분의 ID죠. 죄송합니다. ID분의 VDS죠. 그러면 얘는 저항은 1/GM이 됩니다. 그래서 1/GM이라는 저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저항 두 개, 이 RO와 GM1이 각각 패러럴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GM, RO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O보다 1/GM이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병렬 저항에서는 작은 저항이 도미넌트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등가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1/GM이라는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쓰면 드레인에서 보는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저항이 보인다.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다이오드 커넥티드라는 거는 이 전자로 2에서 배울 커런트 미러나 뭐 기타의 회로 등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모스펫에 나오는 전자회로에서 원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모스펫 토폴로지들에 대해서는 다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하지만 이거 그냥 써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공부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많은 다양한 구조들에 대해서 복잡한 구조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기면 이런 비हे비어를 갖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좀 더 스스로 책을 보면서 디테일한 다른 회로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길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그젬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 다룬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핵심을 줬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앰플리파이어의 기본 토폴로지들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안중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서머리이기 때문에 스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BJT 앰플리파이어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BJT와 모스펫이 거의 비헤이비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을 배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BJT는 뺐습니다. 그렇지만 BJT가 완벽하게 모스펫과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앞에서도 다뤘었지만 이 BJT와 모스펫은 카운터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모스펫의 게이트는 BJT의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모스펫의 드레인은 BJT의 컬렉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모스펫 소스는 BJT의 에미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각각 우리가 BJT를 볼 때 베이스를 게이트로, 컬렉터를 드레인으로, 에미터를 소스로 바꿔놓으면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우리 앞에서도 등가회로를 봤었지만 이 등가회로는 모스펫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하나 빼고 이 알파이라는 걸 빼고 알파이가 빠져 있네요. 이 알파이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모스펫이랑. 하지만 알파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스로 들어오는 커런트가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로 들어오는 커런트 때문에 좀 해석이 달라지는 회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 정도만 볼 텐데 일단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스펫 앰플리파이어를 보다가 BJT 앰플리파이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약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스펫은 전압을 커런트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BJT는 커런트로 증폭한다라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요 ID에 해당하는 IC 컬렉터 커런트가 베이스 커런트의 베타배만큼 크다. 요거에서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기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석할 때 요 IB와 IC 사이에는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만큼의 차이가 있다. 요게 필요한 풀이 방식들이 있습니다. 혹은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요걸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파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보면요. 알파이는 VB의 변화량에 IB가 변하는 양이죠. 그게 알파이로 정의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스몰 시그널로 바꾸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IB는 앞선 IC 분의 베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IB가 IC의 베타분의 1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면 요 IC분의 VB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트랜스컨덕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컨덕턴스 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취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이라는 거는 베타와 GM의 함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이 두 개의 관계식은 모스펫과는 다른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고 BJT의 앰플리파이어를 해석할 때 이 두 개의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JT 앰플을 다룰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BJT 앰플리파이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루진 않지만 BJT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미터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인데요. 이게 소스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같은 토폴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되는 토폴로지인데 뭐 대체로는 비슷합니다만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은 일단 우리는 알파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풋 저항을 보면 원래 모스펫의 카운터파트는 인풋 저항이 무한대였죠. 하지만 에미터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저항이 무한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인풋이 에미터까지의 저항도 보게 됩니다. 알파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풋 저항을 구할 때는 이 알파이 하고 여기서는 RB가 빠져 있는데 RB가 원래 있어야죠. RB가 있어야 되고요. 알파이로는 IB가 흐릅니다. 하지만 R2로는 I2가 흐릅니다. 에미터 커런트가 흐르죠. 에미터 커런트는 베이스 커런트 더하기 컬렉터 커런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IB 더하기 베타 IB 그래서 1 플러스 베타 IB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항이라는 거는 전압을 바꿨을 때 커런트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요 아래쪽은 우리가 IB를 조금 바꾸면 그거의 베타 플러스 1배만큼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면 IB보다 커런트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인풋 저항에서 봤을 때는 요 RE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마치 되게 큰 저항처럼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밖에 커런트를 안 흘렸는데 어마어마한 커런트가 흘러서 전압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은 이렇게 베타 플러스 1배만큼 커진 것처럼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스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얘기했을 때 GM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인풋이 다 VGS로 걸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VGS로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에미터 디제너레이티드 소스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도 똑같이 VB가 얼마나 걸리는가를 봐야 합니다. 근데 VB가 걸리는 자, 이번에는 게이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스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봤을 때처럼 요 에미러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는 어떻게 보면 GM이 이펙티브한 GM이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Vin이 전체가 다 VB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VB를 이펙티브하게 VB가 얼마나 걸리느냐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V 인풋이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생긴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중에서 VB에 해당하는 즉 알파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보면 RB 더하기 알파이 더하기 RE는 아까 인풋 저항에서 봤던 것처럼 커런트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얘 중에 알파이만큼이 요 VB에 걸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있죠. 알파이는 베타분의 GM이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베타분의 GM 분의 RB 플러스 GM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RE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를 베타 플러스 1로 다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1 오버 GM RB 베타 플러스 1 분의 베타 플러스 1 1 오버 GM RE 그래서 여기도 이게 있어야 되죠. 베타하고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요. 베타는 보통 개인이기 때문에 큰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플러스 1은 베타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얘를 다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면 1 over gm rb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1 over gm 더하기 re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였냐면 델타 v인의 VB에 걸리는 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GM, RC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1 over GM RB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 over GM 플러스 R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요 GM을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끊겨서 아까 다시 쓰면 AV는 결국에 델타 V인의 델타 VB에 걸린 양이고 여기다가 이제 VB에 Vout까지 되는 게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부분은 1 over GM 플러스 RE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RB 그리고 1 over GM이 되고요. 그리고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은 마이너스 GMRC입니다. 그래서 요 GM 부분이 생략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게인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뺐는데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폴라리티에 관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요 드레인 모스펫도 그렇고요. BJT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인데 게이트에서 인풋, 그 다음에 드레인으로 아웃풋으로 가면 항상 폴라리티가 변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게이트에서 소스로 전달되면 파지티브, 얘도 마찬가지로 파지티브입니다. 드레인에서 소스로 가면 이건 없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가면 얘도 파지티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자회로 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은 서머리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안 다룬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앰플리파이어 부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혹은 소스 팔로워 이쪽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앞에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뒷부분인데 이 설명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그젠플은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빨리 끝난 경향은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짧게 한 게 아니라 서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인 베이스는 거기까지고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토폴로지를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커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책을 보고 공부하시거나 혹은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배울 게 이런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빨리 알면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명심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전자회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